스마트 클라우드 IT 마스터 46기 과정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설명회 진행될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과정 운영하고 있는 저희 운영기관에 대한 소개와 교육 과정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실제로 이 과정을 들으면 취업을 얼마나 할 수 있는 거야? 어디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취업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저희 이제 9월에 개강을 하게 될 46기 과정 모집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본 IT 취업 전망과 커리어 디벨롭먼트 플래닝, 즉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서 개발자로서 어떻게 커리어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뭐 예시라든지 안내도 좀 받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과정을 수료하고 실제로 일본 현지에서 IT 뭐 전문가로 이제 일을 하셨던 졸업생들 선배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볼 예정입니다. 먼저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 한국무역협회와 무역아카데미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무역협회는 무역을 통한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1946년 설립되었고요. 현재 7만 3천여 개 이상의 회원사를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무역 진흥기관입니다. 저희 무역협회는 수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좀 더 원활하게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조금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뭐 대통령이나 이제 대기업 총수들 이재용 회장님이라든지 최태원 회장님 이런 분들이 해외 순방을 갈 때 저희 무역협회가 함께 동반을 해서 좀 국가 경제 전체 이익을 함께 도모하기도 하고요. 수출 중소기업들이 겪는 규제 애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어떤 부족한 인프라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무역협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와중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 같은 무역 인재를 길러내는 일입니다. 이 스마트 클라우드 IT 마스터 과정은 그러한 취지에서 무역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취지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저희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와 일본 IT 취업교육 전문기관인 데이터 사이언스 아카데미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연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차장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2001년에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2001년에 시작이 되어서 현재까지 23년간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교육 과정이 이런 단일 교육 과정이 23년간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뜻은 그만큼 이 과정의 실적도 좋고 또 아무런 문제가 운영하는 동안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해외 취업 연수 과정인 K-Move 스쿨이 2013년에 생기고 나서 이 저희가 원래 운영하고 있던 과정이 1호 과정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2024년 현재에는 K-Move 스쿨 사업의 대표 과정이자 또 우수 과정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 과정이 되면서 올해부터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혜택이 생겼는데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연수생분들에게 일부 수강료를 부담을 시켰어야 했어요.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지원금으로는 운영이 이제 불가능해서. 그런데 올해부터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우수 과정에 대한 지원금을 조금 더 늘려줌으로써 여러분들은 이제 과정을 전액 무료로 수강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 취업 준비생 분들이 조금 경제적인 문제에 조금 더 구애를 덜 받고 고민 없이 취업 준비랑 공부에 조금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합격하시게 된다면 함께 수업을 받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생활하시게 될 교육시설을 잠깐 설명드릴 텐데요. 저희 스마트 클라우드 IT 마스터 과정은 코엑스 4층 여기 무역 아카데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실 때 뭐 어떠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강남구 삼성동에 있다 보니까 뭐 위치적인 접근성이라든지 코엑스 내부에 있으니까 뭐 시설 관리 면에서는 굉장히 뭐 다른 기관들과 비교 불허할 정도로 최고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일본 취업을 준비하시게 될 때 화상 면접을 보실 경우가 생기실 텐데 그럴 경우에도 혼자 이제 노트북으로 하지 말고 저희가 준비한 화상 면접실에서 이제 전문적인 장비를 통해서 면접을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스터디룸이라던가 여러분들이 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조금 쉴 수 있는 다목적실도 굉장히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적인 측면이라든지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지원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담당자로서 이제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조금 하다 보면 지원하기 전에 학생들이 약간 국비 지원 과정에 대해서 아까 사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걱정을 하신다거나 뭐 인터넷에서 안 좋은 글들을 봤다 이런 얘기들을 조금 들었어요. 제가 왜 그럴까 한번 이제 알아보니까 일부 외부 학원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일부 나쁜 학원들 같은 경우에서는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나서는 학생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대한다거나 자꾸 자기네들 학원에서 이제 따로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 대한 결제를 유도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뭐 저희 무역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과정은 전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나와 계신 이제 운영진 분들 모두 지금 수업 받고 있는 45기 학생들의
취업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데 해주기 위해서 또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조금 저희를 믿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운영기관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제 그 채용기업 풀을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고 여러분들 취업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관에서는 말 그대로 그냥 영세형 업체들 보내서 그냥 취업만 하는 게 끝 이게 아니라 저희는 거기까지 사후 관리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대략 이제 누적으로 한 295개사를 갖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자폐어에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에 직접 이력서도 내고 면접도 봐서 많이 되신 분들은 진짜 뭐 한 두세 개, 세네 개 정도의 최종 내정을 받고 고민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밖에 안 돼서 거기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지만 저희는 자체적인 이런 자폐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전까지는 일본 현지에서 이 자폐어 운영하다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좀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을 했어요. 그러다가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이제 11월 달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선배기수죠. 이제 45기 같은 경우는 일본 현지에서 자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희 SCIT 마스터 특징은 일단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취업형 커리큘럼.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배우는 내용들이 아마 들어오시면 왜 이렇게 빠르지? 이거 진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 교육 커리큘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취업 전략, 그러니까 이제 기업 평가나 대비 패스 제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IT 1번어 요 내용들을 가지고 면접을 볼 수 있게끔 이제 양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역량을 쌓고 그런 개인 역량이 되는 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취업 전략을 하면서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프로세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자폐어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업 설명회, 그 다음에 기업별 면접 전략, 그 다음에 그런 온라인, 오프라인 그런 면접들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IT 교육 담당하고 있는 지현수라고 합니다. 네. 자, 여기 슬라이드에서도 보이듯이 프로그래밍은 너무 어렵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이제 저희 교육과정에 지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비전공자이거나 아니면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이제 지원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교육과정을 내가 과연 잘 이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프로그램은 어렵지 않은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들 가지고 계신데요. 사실 이거에 대한 답은 상당히 되게 주관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사실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하드웨어에 조금 더 이제 밀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걸 시스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들에게 좀 더 밀접한 형태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과정에서 배우는 그 내용은 사용자들에게 어떤 밀접한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집중되어져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흔히들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어떤 개념이라든지 어떤 수학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은 그보다는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더 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논리적 사고력과 응용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정 내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교육에 의해서 양성이 될 수 있는 역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쉽게 이 프로그램에 적응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해 오면서 대부분의 공부 방식이 이제 암기 위주의 공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한 똑같은 공부 방식을 적용을 해서 이 프로그램도 무조건 이 암기의 어떤 형태로 접근을 하려다 보니까 다들 많이들 어려워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이 프로그램은 이제 어떤 암기 과목은 아니다. 결국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과목이기 때문에
이 암기로 접근하는 순간부터 프로그램은 사실 되게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97%의 취업률로 뭐 증명된 프로그램,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 과정을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좀 현혹시킬 만한 어떤 상당히 좀 과장된 수치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뭐 사실 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수치이고요. 앞서 연역에서도 이제 소개를 받았겠지만, 이제 이 과정은 2001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이제 23년 동안 이제 운영되어진 과정입니다. 그래서 23년 동안 누적된 수료자 기준의 그 누적된 그 취업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만큼 23년 동안 이 과정 하나의 과정을 단 한 번의 쉼도 없이 꾸준히 계속 이어왔다라는 건 그만큼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을 23년 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그동안 수많은 어떤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져 있기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좀 쉽고 이해하기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뭐 저희 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이 교육 과정의 그 교강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이 교육 과정만을 위해서 이렇게 이 교육하고 또 떠나고 또 새로운 기수가 되면 또 다른 분이 와서 또 교육하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이 교육 과정에, 그러니까 저 또한 2002년부터 이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취업 지원 과정에 대한 어떤 특성과 이런 그 노하우를 많이 축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 프로그램에 달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교강사들이 그런 노하우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믿고 지원을 해주시면은 처음 프로그램을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쉽게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 교육 과정에는, 그러니까 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저희는 이제 뭐 교육만 하고 그냥 떠나는 어떤 프리랜서 강사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 항상 상주 체제의 교수진들이 운영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수업 시간 외에도 뭐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뭐 지도를 받고자 하는 그런 멘토링을 받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오시면은 수업 시간 외에도 항상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적극 그런 교수진들을 활용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육 과정 중간중간에 이제 저희는 또 그 역량 평가라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단계 지나면은 그동안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얼마나 그 실무적 감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역량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역량 평가를 만약에 이제 뭐 탈락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어떤 탈락자들을 위한 뭐 보강이라든지 특강과 관련된 어떤 백업 체제도 또 이렇게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고 재미있게 뭐 프로그래밍 재미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프로그램 자체를 어떤 암기 과목의 형태로 접근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프로그램은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적인 사고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이 프로그램을 배우게 될 수 있을 거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뭐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가 게임에 빠지는 이유도 뭔가 이 조금 더 집중을 하면은 뭔가 이 미션을 클리어하고 레벨업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그것 때문에 게임에 많이 빠지잖아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손끝으로 표현되는 순간 어떤 상당히 짜릿한 어떤 그런 성취감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한 성취감들이 하나둘씩 쌓이다 보면은 상당히 프로그램도 게임 못지않게 상당히 재밌고 흥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저희 교육과정 커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 교육과정은 전체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전반부에는 이제 자바라고 하는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그 웹 풀스택 엔지니어링을 교육을 합니다. 자바 언어를 베이스로 해서 웹의 프론트엔드에서부터 백엔드까지 전체적인 그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그런 기술 교육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과정 후반부에는 리눅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 교육 과정은 크게 이제 그 두 가지 파트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각각의 파트가 끝날 때마다 이제 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의 이제 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과정 후반부에는 이제 아무래도 또 좀 더 취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즌이 다가오면은 취업 대비 이제 기술 면접도 진행을 하면서 그간 배웠던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그 기술 면접에 대비한 그런 교육 과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ICT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내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IT 마스터 과정은 일본어 전공자부터 비전공자까지 굉장히 다양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래서 저희는 과정 수강생 각자가 모두 최대한의 성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처음에 레벨 테스트를 진행해서 일본어 실력 수준별로 분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반은 대략 10명 정도 소수로 이루어지고요.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수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회화 및 필기 테스트, 모의 면접 테스트 등을 진행해서 일본어 습득 수준에 따라 재분반하거나 해서 최대한 효율적인 일본어 공부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강생 본인의 일본어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JPT 특별시험도 여기 센터에서 직접 보는 거 과정당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반의 담당 원어민 선생님들께서 수강생분들의 자기 분석부터 이력서 작성과 면접까지 하나하나 여러분들을 도와서 원활한 일본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일본 취업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일본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일본 문화나 일본 기업 문화, 비즈니스 문서를 작성하는 법에서 ICT 전문 용어까지 교육하고 있습니다. 담당 선생님들께서 수강생분들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까 일본어에 익숙해지면서 일본어 실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어 문외한인 분들이나 비전공자인 분들도 큰 걱정 없이 과정에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개인 역량을 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이게 가장 많이 힘드실 거예요. 왜? 공부는 이제 개인이 역량을 쌓고 하면서 IT나 일본어 이 성장하는 게 보이지만 이 취업 준비 또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마다 또 특성도 있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다 분석해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런 커리어 전략을 쌓아서 여러분들 이제 기업이나 그다음에 이제 직무를 분석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면서 이제 그 기업 설명에 참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오시는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시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기업 설명을 통해서 나는 이 기업에 지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이력서나 이제 포트폴리오, 자기 PR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그 기업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기업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평가, 그게 이제 서류 전형, 이제 평가 면접, 그 다음에 개인 면접 등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뭐 하게 되면은 이제 내년 이제 상반기 이제 자폐에 참여하게 되겠죠. 그럼 상반기 자폐에 참여를 하게 돼서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오면은 입사 확정하고 이제 출국 준비까지 저희들이 이제 서포트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들 교육과정 안에서도 진행이 되고 교육과정이 끝나고 수료하더라도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은 시간표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9월 하는 그 개강하는 과정은 지금 이제 60명 이제 선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개 클래스 A반, B반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간단하게 이제 9시부터 해서 18시까지 이렇게 교육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IT 4시간, 일본어 이제 3시간, 그 다음에 이제 Q&A나 이제 면담 이렇게 1시간에서 하루 8시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입학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하면 이제 교육생이 저희가 이제 선발할 때 다 IT나 일본어 다 전공자냐? 그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은 이제 IT를 전혀 안 하신 퍼센테이지가 63%입니다. 즉 한 3명 중에 2분은 IT를 전혀 안 해보신 분들이 이 과정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일본어도 보시면은 일본어 전공하신 분들이 전공을 했거나 어떻게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한 4명에 1분 정도만 공부 일본어 관련된 공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저희도 취업했어요 다양한 전공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전공을 했냐 안 했냐 아는 것보다는 여기서 어떻게 자기가 마음을 가지면 갖고 이 교육과정에 임하느냐가 저희는 봤을 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입학생 평균 연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통계를 좀 내봤을 때 보통 남성분은 이제 28세, 그 다음에 여성분은 27세. 이제 남성분이 아무래도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시고 뭐 복학하고 뭐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늦는 1살 정도 차이가 나고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요 교육 과정은 이제 34세 이하이긴 하지만 남성분도 이제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좀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이분은 이제 35세 남성분이 일본 IT 기업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이 취업률을 보면은 이제 수료 기준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여태까지 이제 저희가 한 23년 자 됐고 있고요. 2,900명 수료를 하셨고 취업하신 인원은 약 이제 2,800명 해서 아무래도 이제 해외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취업 비율이 좀 많이 높죠. 그렇게 하고 취업률은 이제 저희가 96%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진출한 기업은 저희가 아까 대략 한 295개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이나 대기업이 16%, 그 다음에 중견기업이 한 19%, 이제 강소기업이 이제 51% 이렇게 비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태까지 저희가 누적한 거다 보니까 이제 기업 수가 많은데 보통 여러분들 이제 자폐 참여하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참여하는 기업들, 채용 기업들을 조사를 해서 아마 보통 저희가 한 30개에서 50개사 이렇게 여러분들 자폐 때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원이 많고 하면은 연수생 인원이 많고 하면 더 많은 기업들이 오겠죠.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되고요. 그 다음에 22년도와 23년도 하반기의 수료생 취업률입니다. 그래서 22년도는 여기 이제 밑에 좀 작게 있긴 하지만 이때 이제 78분이 참석을 하셨고 23년도에는 이제 31분 해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취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마 이때는 저희가 이제 22년은 이제 코로나 기간도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내정을 받고 실제 이제 넘어가는 것까지는 좀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이제 취업 내정을 받고 넘어가신 분들 통계를 낸 겁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78분이 참여하셔서 이제 72분, 그다음에 23년도에는 31분이 참여하셔가지고 29분이 취업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23년도 하반기 이제 채용 기업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32개사가 참여를 하셨는데 그냥 인원이 저희가 이때 이제 29명이 입사를 하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15개사만 이제 뽑아 가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 중복 합격이 나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한 명인데 뭐 2개, 3개 회사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복 합격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 입사까지 하는 경우에는 15개사 한 절반 정도만 이렇게 채용을 가셨습니다. 그다음 22년도는 아까 그 조금 많은 기업들도 참여하셨고 연수생도 많다 보니까 이제 47개사가 참여하셔가지고 37개사에 이제 입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은 좀 저희가 보면은 뭐 신한은행 그룹이라든지 그다음에 파소나 이렇게 해서 좀 이제 글로벌이나 이제 대기업, 이제 중견기업 이사장들도 이제 참여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자폐어 자체는 연수생이 많고 그러면은 기업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신다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채용 기업 저희가 이제 구분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 이제 좀 궁금하실 수도 있어서 이제 유수 기업은 저희가 상장 기업이나 이제 대기업 혹은 이제 중견 기업인데 직원이 200명 이상. 그다음 이제 강소 기업은 중소 디지털 ICT 기업 이렇게 했을 때 거의 비율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34%에서 35%가 저희 현재 그런 채용 기업들을 봤을 때 한 유수 기업의 직군에 속해 있고요. 그다음 이제 강소 기업이 한 64에서 65%. 거의 비중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이 유수 기업을 더 계속 발굴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도 이제 일본 출장이나 이런 기업들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업들이 뭐 요즘 이제 국내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 좀 얼어붙은 것도 있고 그럼 일본에 저희가 취업을 하는데 그럼 기업에서 어떤 걸 많이 보냐라고 이제 하거나 혹은 요구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업에서는 일단은 연령은 크게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기업에서 이제 그런 요구 조건들 할 때 답변 온 게 한 75%는 크게 나이는 상관은 없다. 예. 그리고 정보 처리 기사라는 게 있어요. 아마 여기에서 이제 준비하실 때 정보 처리 기사를 저희가 가능하면은 취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자폐어 참여하고 그런 기업하고 이제 입사 전형할 때 정보 처리 기사가 필수로 필요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실제
원하는데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가능하면 따라고 하지만 그 기업에서는 자기네 회사는 정보 처리 기사는 없어도 된다라는 비중이 63%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해외로 가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거주 문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사택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그 비용적으로 지원해주는 퍼센테이지가 이제 83%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24년도에 이제 여러분들은 24년도 혹시 이제 25년도 이렇게 됐을 때 24년도 일단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신입 평균 연수입, 그러니까 1번은 이제 연봉이라는 개념보다 이제 급여 이런 부분도 이제 상여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평균 연봉으로 했을 때는 대략 한 376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뭐 지금 뭐 환율로 막 이렇게 막 계산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로지 이제 1번에서 저희가 생활을 했을 때 이제 그 금액이기 때문에 보통 이게 이제 일반 사무직보다는 IT 직군이 1번 안에서도 좀 연봉이 높은 편입니다. 예. 뭐 이 부분은 이제 뭐 후에 저희 1번 ICT 취업 전망 세미나를 할 때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평균보다는 좀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졸업생 활약하는 이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IT 개발, 웹 개발 이쪽 가시지만 뭐 어제도 졸업생이 몇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지금 개발하냐?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어떤 회사 대표, 이제 뭐 아버님 사업을 이어받아가지고 그거를 전혀 다른 제조업 쪽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지금은 이제 나인페이라는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기도 이제 그 개발을 손뗀 지가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설팅 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개발 공부하기에는 자기도 이제 너무 늦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IT 개발로 시작을 하지만 이런 직무나 이런 부분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솔루션 개발, 제조 물류, 네트워크 보안, 빅데이터, 뭐 이런 컨텐츠, 그다음 금융, 게임, 공공기관 또 창업하신 분들, 그러니까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 커리어 비전을 만들어 드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교육하고 취업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후 관리까지는 저희가 같이 이 교육 과정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취업하고 나서 끝 이게 아닙니다. 뭐 이제 정부에서는 뭐 18개월까지 관리를 하라라는 메시지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는 그 전부터 그러니까 정부의 지침이 있기 전부터 이 교육 과정 안에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SC IT 마스터 동문회라는 거를 저희가 2016년도에 발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1월 달 정도에 저희가 일본 현지 도쿄에서 동문들이 모여서 그런 동문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코로나 기간 동안은 저희가 넘어갈 수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뭐 예로 이제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동문회를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장 최근 이제 23년도 작년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작년에 가서 이렇게 동문회 하는 모습을 사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정 정보, 그러니까 개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이제 저희가 46기 SC IT 마스터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승인은 다 받아서 저희가 이제 월드잡이나 저희 무역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지원 마감일은 이제 9월 1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자격은 만 44세 이하. 졸업 예정자랑 이제 전공은 전혀 무관합니다. 다만 이제 남성분들 중에 군대를 갔다 왔을 경우 이 나이를 넘는 경우는 그 복무 기간만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혹시 자기가 34세를 넘었는데 고민되신 분들은 저희 쪽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기간은 이제 9월 20일 제가 이제 날짜를 보니까 이제 추석이 끝나고 바로 이제 시작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5월 2일까지 약 8개월 동안 운영이 되고요. 수강료는 올해부터 여러분들 좀 어떻게 혜택이라고 할 수 있으면은 올해부터 저희 이제 SC IT 마스터는 이제 전액 무료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정부에서 더 추가 그런 지원들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오시면은 다 전액 무료고요. 이제 입학 혜택은 이제 해외 취업 정착금은 최대 5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고 나서 일본에 이제 넘어가면은 단계별로 이거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혜택을 받으시면 되는데 이 부분 저희가 별도로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이게 올해 신설된 겁니다. 해외 취업 전용 훈련 수당 해서 이거는 이제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게 이제 그 거리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8개월 동안 여러분들 지원이 되고요. 저희는 이제 국취제 제도 이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수당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단 하나 여기 해외 취업 전용 수당과 그러니까 국취제 수당은 중복 혜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게 더 유리할지를 판단하시고 거기서 선택을 하시면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저희가 별도로 또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 이제 JLPT나 이제 정보 처리 기사 이제 응시료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자료는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설명을 드린다기보다는 그 해외 취업을 저희가 이렇게 꾸준히 20년 동안 쭉 하고 있던 거는 지금 출생률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한 20년 후 정도부터는 조금 더 편하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지금까지만 해도 좀 청년분들이 가고 싶은 직장이 한 300만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매년 뽑는 인원이 뭐 3%, 2%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에 있어서 조금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때는 해도 뭐 이렇게 대학교 가려고 하는 이런 재수생들이 있었지만 취업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 취업에 대한 재수, 삼수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국내에서는 일자리가 뭐 많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또 못 뽑고 또 통계 작년 자료로 보면 한 10명 중에 청년이 3, 4명은 쉬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선택권을 드리자 정도가 이 해외 취업 사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뭐 인구도 주는데 뭐 대한민국 뭐 경제활동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밖에서 경험을 하시면 다 한국에 관련된 나중에는 사업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살든 어디에 계시든 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동량이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까운 이 25세부터 35세 요때 스타트 포인트를 놓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어떤 기업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한 거고 코로나가 끝나면 이렇게 될 거다고 하는데 진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약간 이 경제학자들이 얘기한 것을 저도 어저께 일본에 갔다 와가지고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상반기 경제학자들 얘기하는 거에서 일본 엔저 현상은 2분기까지 3분기부터 조금씩 올라서 4분기까지 가면은 9나 9.5 근데 지금 오늘 올랐죠. 그러니까 이 예측대로 그냥 전문가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환율이 조금 너무 낮아지면 이게 상대적으로 약간 이게 급여나 이런 걸 볼 때 네거티브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게 좀 너무 올라도 문제예요. 너무 올라도 문제인데 약간 이제 회복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게 경제 지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조금 특이할 만한 사항은 AI 빅데이터 이런 트렌드 때문에 이세돌 구담 알파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AI 빅데이터가 확 떴어요. 그래서 국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2017, 18, 19 요때부터 이 관련된 인재들을 막 양성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2015년 전까지만 해도 IT 잡을 한다는 것은 3D로 봤어요. 그래서 8년 정도 경력을 쌓으면 노동부 집계 자료에 의하면 급여가 안 올라. 떨어져. 그리고 그 잡을 못하고 다른 직으로 돌리는 퇴사율도 높아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 이런 듯이 이런 걸 만나가지고 또 다시 막 양성을 했는데 문제 저희가 봤을 때는 한 규모가 우리나라가 한 33, 35만 명 정도가 적절한 거였는데 우리나라 규모에 비해서 지금 40만 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양성이 된 거예요. 약간 그것이 지금 몇 년 정도 가야지 조금 이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성장률에 비해서요. 갖고 있는 파이가 너무 적은데 그러다 보니까 2022년 코로나로 해서 예산을 막 썼던 것이 딱 멈추고 본 게임으로 시작을 하니까 기업들이 뭘 하냐 아주 유능한 경력자를 아니면 안 뽑는 거죠. 그것도 뭐 이런 챗GPT 이런 거 나오니까 실제로 기터브 같은 데서는 한 명이 두 명 역할 그냥 합니다 지금.
한 명이 두 명 역할 해버려요. 그거 사람 뽑을 비용 나를 주시오. 내가 요 GPT 활용해가지고 내가 정리할게요. 실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중심으로 보면 네카라그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판교 이런 쪽에 보시면 그때부터 이미 50% 이상 떨어졌습니다. 신입사원 채용되는 게. 또 떨어진 걸 떠나서 또 해고도 해. 약간 이런 구조라는 거. 그래서 고용 수치는 좋아진 것처럼 계속 보였는데 2, 3년간 본질을 내용을 따져보니까 경력직은 200% 이상 증가를 했고 신입 채용은 56% 정도 확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혹시나 잡마켓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거 있다면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거는 시장의 문제예요. 시장의 문제.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가잖아요. 언제 회복될 거야? 이거 회복될 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경력이라는 건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뭐 공백 기간 우리가 경력 단절 이런 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면접 볼 때도 마이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 없다. 왜? 나를 알아주는 데 가서 경력 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현상은 옛날에는 학벌로 끝났거든요. 학벌로 그냥 어느 학교야? 아, 오케이. 근데 좀 지나니까 이제 전공 같은 거 꼭 왔었고 나이 같은 거 왔었는데 저희는 디지털 관리된 거잖아요. 다른 업종이 아니고. 이걸로 오니까 나이 모르겠고 저도 어제 이번 일주일에 이팜이라고 구글 자회사 가서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나이 안 물어봐요. 내 주변에 나이 같은 거 없어. 뭐 해봤냐? CDP.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품평. 우리는 이게 공채 채용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너무 객관화되어 있어가지고 공채가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가면 추천이 짱입니다. 공채는 나중에 야, 아는 사람 없어? 당신이 아는 사람 추천해봐. 주변, 직원 또는 파트너에서 추천한 사람 먼저 뽑아요. 그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왜? 면접 한 15분, 30분 본다고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인성이나 이런 게 있다는 걸, 애티튜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없거든요. 왜? 엄청 변장을 잘하기 때문에. 연습을 엄청 하기 때문에. 근데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일해보잖아요? 일하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다른가. 그럼 딱 두 가지죠. 다음에도 같이 일하고 싶다. 다음에는 만나기 싫다. 세 가지 있을 수 있구나. 뭐 해도 만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외 취업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국가 한 4개 정도. 미국, 일본, 베트남, 호주. 근데 절대적으로 퍼센트가 높은 곳이 미국하고 일본입니다. 근데 미국은 불행하게도 취업은 아니에요. 제2원 비자로 갔다 오셔야 됩니다. 그냥 머물면 불법 체류자 되는 거고. 문화교류 비자입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저희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본 기업에서 강커쿠 고액기 교과의 이런 의지를 높게 평가하는 것은 불리하든 불리하지 않든 했다는 겁니다. 교류를. 동일본 대지진, 뭐 금융 리먼 사태, 코로나, 메르스, 20년간 많은 이벤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반일, 노제팬 관계없이 비즈니스는 교류거든요. 그를 끊임없이 그러니까 무역협회나 되니까 이걸 하는 거지 만약에 저희가 정보통신 관련 무슨 협회였다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굉장히 크게 의미를 봐주고 계십니다. 요거는 뭐 데이터 분석 저희가 이제 한 지난 몇 년간 일본하고 교류가 없어서 데이터 분석을 실제 머신러닝 돌려서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청년분들이 관심이 많이 가질 수 있겠다고 했는데 다행히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개선이 거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팩트 요소 하나하나 변수 잡은 거니까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시장은 생각보다 인재들이 유능한 것에 비해서 파이가 적다. 전 세계 1%. IT 강국인데요? 예, IT 강국인데 전 세계 1%입니다. 엄청난 배우들이 있는데 영화를 안 찍어줘. 이런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다릴 필요가 없겠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우리보다 조금 시장이 좋은 데는 당연히 미국이죠. 근데 취업이 안 되죠. 영어도 안 되고. 그래서 주변에 그나마 완전히 개방돼서 그런 유럽이라든가 미국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국가가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이 낫지 않겠냐.
독일은 전공을 너무 보더라고요. 독일은 전공을 너무 봐.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마지막 최종 면접 갔었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요 기회를 잘 한번 활용해 보셔라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다른 업종도 많죠. 근데 저희는 다른 업종은 잘 모릅니다. 저희는 기술 업종에 대해서만 쭉 20년간 분석을 해왔고, 그래서 뭐 한국이 연봉이 빠르게 올라간 건 사실이고 일본의 연봉이 더디게 올라가거나 정체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봤을 때 딱 신입사 찍어보면 비슷하다. 정보통신업이 일본과 한국이. 그리고 일본에서 정보통신 업종 관련된 사람은 전 업종에서 한 3위 정도의 위치가 돼 있다. 소득이요. 근데 경영자는 더 많이 받거든요. 훨씬 많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고 외국인을 원래 이렇게 기업에서 그런 절차라든가 나라 규정을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채용해 본 기업이 또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최근 통계 자료는 한 13,000개 정도가 정보통신업에서 외국인을 채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85,000명 정도가 이제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이제 정보통신업에 종사하는 분들이죠. 외국인과 한국인이 좋아하는 근무지역. 근데 여러분들 거짓 여기 탑10 안에 다 들어와요. 딴 데 가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오키나와 가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동경도, 가나가와, 사이타마, 뭐 치바 이런 쪽에, 또 오사카, 최근에 이제 후쿠오카 쪽으로 조금 일본 정부 전체적으로 후쿠오카 조금 밀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쪽에 조금 한국인 분들이 여기 넘버 6, 한국인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는 거죠. 외국인이 좋아하는 지역과 조금 다릅니다. 이 지역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제일교포가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가서 조금 얘기하다가 돈키호테 이거 운영하는 분도 사실은 한국 제일교포세요. 그래서 잘 나가는 분들이 의외로 보면 제일교포가 많아요. 이게 야롭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추진력이 빠르시거든요. 어쨌건 간에 한국인으로 이제 피로 보면 한 3위 정도. 외로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로자로 보면 한 7위 정도 위치에 돼 있다. 정보통신업은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업종 중에서는 넘버 2로 가장 사람이 많습니다. 9,000명 정도. 근데 이 숫자를 저희가 20년간 쭉 관리하는데 저희 졸업생이 3,000명이 넘거든요. 근데 이게 숫자가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그 뭔 말이죠? 경력 쌓고 들어와서 괜찮은 더 좋은 기업에 다니고, 경력 쌓고 제3국, 미국이나 이런 데 진출하는 사람들 생기고, 중국 간 사람도 있었고, 독일 간 사람도 있었고, 이렇다는 겁니다. 통계자료 기반해서 여러분들 경쟁력 지수를 보면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전 세계 일본에 있는 외국인 중에 1위예요. 또 하나 특이한 건 뭐냐면 다른 외국인 분들은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인도 사람들 간에 다른 외국인들은 유학을 옵니다. 왜? 니혼고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누구?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본토에서 일본어를 공부해서 일본 취업하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입니다. 본토에서. 일본에서 니혼고 배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공부하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일본어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큰 베네핏이 있다. 그냥 공부하시기만 하면 돼. 거짓 똑같거든요. 빨라. 그리고 다른 나라, 일본에 지금 베트남 인재들가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잡을 못 잡아요. 왜? 니혼고가 안 됩니다. 그분들이 하는 잡은 따로 있어요. 개호라든가 뭐 건설이라든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지식적인 잡을 못 해요. 여러분들만 가능하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일본은 이민이 없어요. 미국처럼 10억 들고 가서 나 처리할 수 있게 해줘. 이런 거 없어요. 일본은 다 거기서 일을 해보고 몇 년 지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정식 비자를 통해서 영주권 따고 이런 것들이 있지 한 방에 딱 받아들이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비자 카테고리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가는 거는 빨간색 2개. 빨간색 2개. 아래쪽은 우리 그 졸업생 경력자분들이 한 번 비자 받고 2번 받을 때 이렇게 받는 분들이 좀 있어요. 고도 비만 아니고 전문직. 저 비만이어가지고 약간 고도 만나면 저 살 떨려 이게. 약간.
그래서 이게 이 고도 전문직은 일단 억대 연봉이고요. 예, 시작부터가. 예. 기인국 비자가 여러분들 받는 거고요. 가장 국내에서 몇 년간 계속 저희는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뭘 내용을 알아도 발표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국내에서 헛발질로 이렇게 엉뚱깽뚱한 걸 한 게 이거예요. 뭐냐면 파견직 아니에요? 파견직이면 우리나라 파견직은 사실입니다. 본 잡보다 연봉을 낮춰서 받고 동일한 업무를 하고 그건 사실이죠. 왜? IMF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그 2년 3년 근무하면 정규직 잡으로 넘어오는 그렇게 한 기관이 없죠. 근데 일본은 파견직이 2천만 명이거든요. 그럼 그게 그 잡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폄하하는. 근데 일본은 그 파견직이 아니에요. 일본은 전문직이에요. 파견직이라는 게. 그래서 파견 그 전문직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쓰레기 치우던 인포데스크에 계시던 그 전문 직한테 그런 거고 비용도 더 많이 내요. 더 많이 내. 실제로 일본에서 파견에 관련된 저희는 IT 쪽으로 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노동자 파견법에 파견 계약이 하나 있고 요거보다 좀 더 보수도 좋고 권한도 센 SES라는 계약이 있어요. 요거보다 더 센 것이 SR러. SR러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 SDS 이런 겁니다. 에지 CNS, 포스텍 이런 데요. 근데 IT 쪽은 요 두 개는 파견으로 안 봅니다. 일본에서도. 그냥 민법사항이에요. 이거는. 파견법에 해당되는 건 이게 단순 파견 요거 하나. 근데 우리 졸업생들은 단순 파견으로 갈 수는 있는데 대부분 지금 저희 채용기업들이 다 준위임 계약 이상이거든요. 요게 가장 많이 틀린 내용이었고요. 뭐가 틀리냐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업무를 누가 하냐, 인센티브가 있냐 없냐, 책임사항이 있냐 없냐. 파견은 책임사항이 없어요. 하다가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일 요청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고. 근데 SES나 SR는 그런 책임사항이 따라갑니다. 보수도 높고 권한도 세기 때문에. 대표적인 5 타입 SR는 이런 회사들이에요. 제조사, 사용자, 제조 강국이기 때문에 제조사들이 엄청 많고요. 독립, 외자계. 외자계 쪽에 저희 졸업생들이 많이 가시더라고. 경력 쌓고. 참고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구인 수요. 그래서 정보통신업도 상시 채용이 부족한 이런 부분인데 지금 최근에 AI, 빅데이터, 반도체 이런 것들 때문에 니혼진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경쟁자는 이제 외국인이 아니에요. 전문적인 일본인들도 대상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강점이 있죠. 왜? 여러분들은 영어도 잘하고, 그죠? 일본어도 잘하고, 한국어를 너무 잘하고, 그렇죠? 한국어 수요가 필요한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일본 내에서도. 채용 기업에 세일즈포스 입함 좀 봤다 왔는데 세일즈포스는 한국의 세일즈포스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규모가 완전 달라. 예. 거기 한 15명 정도 계시던데 졸업생분들이.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여러분들 선배 기수죠.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면 46기죠. 공부하신다면 지금 45기. 45기를 보시면 남자 63, 여자 36. 지금 광주, 부산 같이 분석해드리는 거예요. 요게 좀 이렇게 비율이 달라졌어요. 이게 조금 노제팬 이런 기관에는 나이대가 좀 높았거든요. 지금은 20대가 83%. 뭐 여기 앞쪽에 20에서 24세가 여학생입니다. 여기 25, 27세 44명. 여기 남학생들이죠. 군대 갔다 오시니까. 30대 넘은 분들이 비율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리고 대학교 소재 이거는 채용기업에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매번 채용기업을 발굴해야 되거든요. 매 기수마다. 같은 기업에도 다시 평가받으니까. 그래서 서울의 21개 대학에서 28명, 광주 거점센터가 있기 때문에 4개 대학에서 16명, 경기도 11개 대학에서 12명, 부산 7개 대학에서 9명. 이렇게 쭉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유학생도 좀 오시더라고요. 미국 유학, 호주 유학, 일본 유학. 그래서 이제 다른 거죠. 수준들이 서로. 다양한 분들이 오신 게 좋습니다. 이 전공이 비슷한데 너무 똑같은 게 많아가지고. 근데 컴퓨터 전공 20명 정도 돼요. 항상 한 20, 30% 됐어요. 컴퓨터 전공자들. 그리고 공학계열 15명. 그 다음에 이제 일본어는 외국에서 빼가지고 일본어 한 15명.
그 다음에 경영경제학과 15명, 그 다음에 디자인 컨텐츠 9명, 국제관계 6명, 외국어, 이게 러시아, 스페인어 이런 겁니다. 5명, 법학이 그래도 계속 꾸준히 있으세요. 법학, 생명공학 이렇게 쭉 이렇게. 지금 요거 지금 현재 공부하고 계신 분들. 약간 재밌는 현상은 얘네는 일본어 전공자들만 일본어 잘했는데 지금 일본어 전공이 아닌데 일본어 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입학할 때의 상태입니다. 입학할 때. 공부 지금 진행 상태는 아직은 아니고 들어오셨을 때 N1이 21명, N2가 12명, 그 다음에 JPT 6명. 나머지는 일본어 경험이 없습니다. 요게 3개월 후면 어떻게 되냐? 요게 색깔이 다 입혀져요. 저희 목표는 N2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을 으르고 달래고 뺨치면서 N2까지 만드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래야 채용기업에서 스바라시 하면서 여러분들을 면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넘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넘어야 돼요. 여러분 한자를 안 배웠기 때문에 저희는 한자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별로 안 힘들었어요. 왜냐면 한자 의미는 다 알아. 발음이 틀려서 그렇지. 의미는 다 알아. 근데 여러분들은 한자를 안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 건데 여러분들 빨리 배울 수 있어요. 일본어. 리스닝 쓰는 거 이걸로 목표하지 마시고 못 써도 돼. 그냥 보면 뭔 말인지 들으면 뭔 말인지 말하는 것 듣고 말하는 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을까요? 예, 3,000명 졸업했잖아요. 3,000명 졸업했어. 취업률 몇 프로? 90% 넘었어요. 90%. 지금 국내에 있는 그런 국내 취업 과정이 취업률이 지금 40% 밑에 떨어졌더라고요. 비상이에요. 90% 저희는 항상 넘었는데 국내 디지털 과정 이렇게 보도자료 이렇게 몇 년간 지켜보니까 60% 70% 되는데 보도자료 떼이더라고. 저희는 못 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회에서 나가지도 않아요. 이게 2022년, 2021년 채용기업 그 설문 저희 설문을 받아서요. 채용 수요가 없는데 수업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기술이 막 200개가 넘는데 수요가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맨 좌측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수요가 많고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취업하는 과정 풀스택. 근데 점진적으로 이 데이터 사이언스 이제 이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가 내년 정도에 하나 열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이 요청이 요것보다는 수요가 적지만 있어요. 그래 데이터 엔지니어링 이렇게 4가지 분야가 머신러닝, 딥러닝 해서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안 되면 이게 적용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거 아시는 게 편하다는 겁니다. 저희의 교육 어떤 시스템은 외국어, 그다음에 일본어하고 기업 문화, 교육 성과 측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장했냐. 처음부터 N1 들어왔으면 일본어 잘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높게 평가하진 않는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금 여기 오른쪽 끝에 졸업생이 한 분은 오시게 계시네요. 이분 히라가나 가다카나부터 시작한 분이에요. 지금 4대에서 인사권이 있잖아요. 히라가나 가다카나 시작해서 다 제끼고 이런 독사 같은 분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런 분들 양성하는 거다. 그리고 딴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혼자 하는 겁니다. 혼자 깨는 거야. 얘 잘하는데 필요 없어. 그거 왜 비교해요? 다 취업처가 다르거든요. 이렇게 성적이 나가요. 성적이. 이 정도가 다 보이는 거겠네요. 그래서 이 ICT 분야에서 배우시는 과목 처음 배우는데 빼일 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재평가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배우시는 과목에서 지금 배우는 과목이 8개, 9개에서 6개 정도 패스되면 패스입니다. 점수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일본어도 그런 형식이고 프로젝트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를 기업에 종합적으로 참여도 ICT 일본에 종합적으로 브론즈, 실버, 골드가 나가요. 상세적으로 뭐가 강점이 있고 뭐가 부족한지 다 나가요. 조장을 했는지 반장을 했는지 이런 거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뽑지는 않지만 이걸 다 요구합니다. 요구 안 하는 기업이 없어요. 주세요. 그걸 기준으로 뽑지는 않겠지만 주십시오. 연봉도 보시면 중소 대기업의 연봉 차이가 별로 없어요. 많지가 않아. 우리는 이게 만나지 못합니다. 이 덴시티 플랫이 우리는 못 만나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근데 여기 만나 있어. 심지어 지금 가장 많은 급여를 주는 데가 교세라고 진호라는 우리 졸업생이 세운 회사거든요. 세일즈포스 기반의 회사. 가장 많은 기업 연봉. 둘이 막상막하야. 막상막합니다. 그래서 이
첫 직장 이게 IT 지금 일본에서도 IT 잡은 이직하는 거야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너 이직했어? 이 배신자 이런 건 없어졌어요. 한 10년 전에 있었거든요. 일본은 평생 직장이니까. 근데 IT 이게 너무 수요가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좋은 인재들을 다 모셔가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이번에 일주에 방문한 니쿠트조차도, 이팜조차도, 라쿠텐조차도, 세이지포스조차도, 중소기업인 뭐 토마토, AIS 이런 기업조차도 전부 다 인식이 똑같아. 우리 회사에서 일본에 그 속담이 있거든요. 이시노 우에니 산넨. 돌 위에서라도 3년은 버텨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근데 그 3년 정도만 좀 우리 회사 같이 일해주면 일단 땡큐. 어떤 기업이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직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기 잘 보면 더 이상 이직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여러분 지금 생각에는 대기업 가면 멈추겠지? 그렇진 않아요. 더 내려온 분도 있어. 나랑 안 맞네, 이 기업이. 그래서 이 ICT 인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니까 경제산업성에서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좋은 인재냐? 이게 보시면 이게 레벨을 7개로 나눠가지고 지금 일본의 4, 5단계 요 허리 부분, 요 부분의 인재가 많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졸업생분들이 여기 위치에 지금 많이 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가 있습니다. 자, 그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격에 계신 강석호님부터 소개 들으실까요? 네, 자기소개하면 될까요? 지금 해도 되죠? 예. 네,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SCIT 마스터 37기 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라쿠텐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강석호라고 합니다.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불리는 뭐 AWS나 애저와는 다르게 이제 회사에서 따로 사용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이제 구축하고 뭐 관리하고 자동화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관련해서는 나중에 질문이 나오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해외에서 일하게 된 계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학교에서 철학과를 전공을 했는데 그때 이제 기회가 생겨서 호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됐었습니다. 근데 해외 생활이 굉장히 저한테는 좋았었고 그래서 살고 싶어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해외에 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알아보다가 해외에 살려면 무조건 직업과 비자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런 기술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인재를 필요로 하고 인재 이동이 가장 쉬운 게 IT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관련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IT를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 하다가 가장 오래된 이제 검증된 과정을 찾다 보니 SCIT 마스터가 있었고 그 SCIT 마스터 과정을 수료하면서 이제 해외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도 한국무역아카데미 IT 마스터 과정 13기 졸업하고 약 5년 반의 일본 생활을 거쳐서 그때는 SI어에서 일했었고요. 현재는 외국계 회사인 한국레드햇에서 기술지원팀 팀장을 맡고 있는 신재욱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두 분한테 궁금한 질문인데요. 이게 과정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오전, 오후하고 5시에 끝나는 과정인데 이제 막 60명, 30명 이렇게 다 똑같이 여기서 제공해주는 교육을 듣는데 어떤 분은 아웃풋이 더 좋고 어떤 분은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노력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좀 더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약간 이런 포인트가 있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중요한 질문이네요. 먼저 하시죠. 준비된 분들. 예. 신재혁상 먼저 하시죠. 예. 지금 신재혁상은 사람을 뽑는 사람이에요. 예. 여기 상사가 한국에 없어요. 호주에 있어가지고 사람을 뽑는 분이고 신재혁상의 포지션은 한국에 2명밖에 없죠.
포지션 자체가 한국에. 저밖에 없는데. 그 일본에는 한 5명 있고요. 중국에는 한 3명 있고.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도 제가 입학했을 때 저는 IT 전공자였고 일본어는 비전공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본어 같은 경우는 더 절박함이 있었어요. 간절한 게 있었죠. 왜냐하면 일본에 당장 취업을 해서 1년 뒤에 이제 업무를 해야 되고 그때는 우리 학생이 아니라 프로로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못한다, 일본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간절함이 있었고 그 간절해서 거의 뭐 단어를 무조건 제 자체로 시험을 봐가지고 뭐 하고 이 아카데미에서 하는 거 이외에도 꼭 단어 시험을 꼭 보고 밤에 또 보면 우리가 자는 동안 암기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꼭 외우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급반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끝에는 저희 때는 N1, N2 같은 개념은 아니었고 1급, 2급 뭐 이런 개념이었고 1년에 시험도 한 번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졸업할 때 1급을 따고 졸업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한 목표일 수는 있었지만 뭐 일본어 전공자들은 뭐 정보 처리 기사를 딴다든가 이런 목표를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1급을 꼭 따자. 뭐 전공하고 상관없이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걸 이루려고 간절하게 열심히 했던 것들이 좀 간절함이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교육 커리큘럼이 아까 9 to 6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 1년 안에 두 개의 전공자들이 하는 거의 커리큘럼 압축된 거를 우리가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뭐 아까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 뭐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너무 깊은 분야들이고 일본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한자도 있고 또 언어적 능력도 있어야 되니까 컨텍스트를 이해한다든가 뭐 히스토리도 알아야 된다든가 컬처도 알아야 된다든가 그래서 거의 9 to 6로 그냥 그 시간에만 한 친구는 없었던 것 같고 저희 때는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당시에는 거주가 일정 부분 가능해서 라쿠라쿠 침대였나? 그런 것들을 깔고 생활을 한다든가 이러면서 거의 밤낮 없이 친구들이 간절하게 절실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절실하게 진짜 목표의식을 딱 갖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다 보니 또 단점은 친구들끼리 되게 경쟁심이 생기거나 서로 상호간에 컨플릭트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지금 돌이켜보면 있었던 것 같아요. 몇몇 그런 부분들은. 근데 또 지나고 보면 이런 부분 또 보완했으면 우리 친구들이 했으면 좋겠던 부분들은 여기 사실은 우리가 대학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후에는 이렇게 모여서 같이 1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향후 아카데미에서 동문회 관리도 해주시고 하는데 이제 좋은 소중한 동기들을 여기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같이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옆에 이게 처음에 다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특정 그 인계치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의 허들을 넘어야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만 도와주면 옆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또 그렇게 도움을 받은 친구들은 그 도와준 친구들한테 항상 너무 뭐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은인처럼 항상 고마움을 표시하는 건 과외도 저는 모자라다고 보지 않아서 이렇게 좋은 인생의 친구들을 여기서 만들어 가는 것도 같이 하시면 되게 성공하는 데 있어서 취업도 성공하고 향후 인생에 있어서도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길었는데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계 회사에 다니는데 여기에서는 아까 품평이라고 해야 되나? 평판, 레퓨테이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대부분이 공채로 뽑기보다는 뭐 레퍼럴이라고 해가지고 뭐 사내 추천 제도가 되게 많기 때문에 아까 저희 뭐 세일즈포스라든가 어도비라든가 뭐 구글도 있을 거고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한 명 들어가기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처음에 개척하는 사람들은. 하지만 그 들어간 친구들이 거기서 훌륭하게 업무 성과를 내고 또 레퓨테이션을 사내에서 좋게 받고 또 그 친구들이 그들의 크레딧을 바탕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그 중에 추천한 친구들이 줄줄이 들어가서 아마 동기들이라든가 후배라든가 선배들이 또 많은 친구들이 지금 업무할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여기서 개인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그런 팀워크라든가 이런 마인드셋도 제가 가질 수 있는 게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석훈님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게 많이 없는데요. 뭐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저도 절박함을 그리고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집안 사정상 그 해에 무조건 기업에 취업을 했어야 됐고 또 어느 정도의 연봉이 필요했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는 절박하게 취업 준비를 임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친구랑 조금 마음가짐이 다른 부분이 조금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취업을 준비할 때 약간 효율성을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있으면 이게 꼭 있어야 되냐요라고 물어보면 없어도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이 꼭 필요한가요라고 물었을 때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취업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보 처리 기사를 요구하는 기업이 있으면 저는 그거를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취업을 할 수 있는 확률을 최대한 높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 기사가 필요한 기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정보 처리 기사를 취득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뭐 토익이 필요한 회사가 있다 그러면 취득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아니면은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 어필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나 프로그래밍이 일단은 가장 기본이고 가장 필요로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그 센터에서 그때 당시에는 뭐 약간 침낭이나 이런 거 갖고 와서 자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서 이제 자지는 않았었지만 센터에서, 그렇지만 거의 밤을 새거나 뭐 잠을 많이 못 자거나 하는 거는 굳이 기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취업을 뭐 어떻게든 취업은 하실 수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만드시려면은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많은 인풋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공자가 아닌 분들은 특히나 더 많은 시간을 아마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의 눈높이가 처음에는 또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기업에 가고 싶다, 이런 기업에 가고 싶다. 근데 그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만큼을 노력을 해야 되고, 생각보다 많은 양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소화시키시려면 그 정도의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취업 시기하고 취업 과정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취업 시기는 여러분들은 내년 4, 5, 6 이렇게 보시면 돼요. 4, 5, 6. 그래서 어쨌건 간에 역량은 그 전까지 끝내놓으시는 게 힘들어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취업되는 과정은 인사 전형이 라쿠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강석호님 같은 경우는 면접 3번 봤을 거예요. 제너럴 면접 보고 현장 매니저 면접 보고 최종 면접 보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어제 가서 확인해 보니까 2번으로 줄었더라고요. 대신에 코딩 테스트가 조금 세게 앞에 뒀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기업별로 서류 전형하고 면접 보는 기업도 있고, 서류 전형하고 인성평가 또는 적성 검사라고 하죠. 적성 검사, 그다음에 실기 테스트, 그다음에 뭐 페이퍼 테스트 보는 데도 있어요. 그 면접 1, 2, 3 이렇게 보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면접 절차가 있는데 요거 여러분들이 기업을 선택합니다. 선택해서 면접 보고 저희는 전형을 2번 진행해요. 2번 진행할 예정이고, 첫 번째 전형과 두 번째 전형. 두 번째 전형할 때는 일본 현지 가서 마지막 면접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전형은 안 가고 끝내는 거고. 그런 절차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에 일본 취업에 진심인 사람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자격증 보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지, 같은 질문인데 일본 기업에서도 이게 아까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볼 때는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보시지만 현장에 가면
자존심이 엄청 세요. 중소기업도. 웬만한 사람 안 뽑아요. 대기업도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자기만의 특징, 자기만의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있으면 조금 더 명확해지는 거죠. 아, 이분은 그냥 뭐 취업하려고 일본에 오는 게 아니구나. 나름대로 자기 비전 안에, CDP 안에 일본이라는 IT라는 이런 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게끔 스토리를 갖고 있구나. 그게 엔트리시트예요. 그 내용이. 이력서도 있고 엔트리시트가 있거든요. 일본에는. 근데 이 엔트리시트에 그게 들어가야 돼요. 내가 왜 이 기업에, 내가 왜 귀사에 지원했는지를 설명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무래도 쉬운 과정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이 7월 13일이잖아요. 그 제가 알기로는 아마 9월 이제 후반기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어려운 그 과정인 만큼 지금 7월부터 9월이라는 기간도 어떻게 보면은 뭔가 조금이라도 자기 개발을 하고 조금이라도 이 과정을 조금이라도 좀 윤택하게 보낼 수 있게 미리 사전적인 준비를 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기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람마다 편차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히라가나 가타가나를 모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N2, N1 사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코딩에 대해서 1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뭐 자바 정도는 어느 정도 수박 겉핥기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차이가 있다고 다 가정을 할 때 이 기간에 그래도 이거 정도는 7월에서 9월 사이에 이거 정도는 습득을 해 놓으면은 앞으로 이 과정 수료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니까 이 기간에 무엇을 하는 걸 추천하겠다 해주시는 거가 각자 이제 선배님들이 무슨 생각이 가장 추천하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사실 뭐를 해도 여기 커리큘럼에 있는 무얼 해도 미리 하는 게 저는 낫다고는 봐요. 왜냐하면 그 짜여진 시간에 어떻게든 또 닥치면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좀 덜 힘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히라가나 저는 뭐 준비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히라가나 가타카나 그런 부분들을 미리 확실히 암기를 해놓는다든가 그리고 뭐 정보 처리 기사도 결국 아까도 우리 석호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는 뭐 뽑는 그걸 안 보는 기업이 60%라고 하더라도 70%나 나머지 보는 기업이 30%가 있다면 따놓으면 100%를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도 미리 관심 있으면 서점을 가서 둘러본다든가 심지어 뭐 정보 처리 기사 보기에는 좀 내 레벨이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럽다 하면 뭐 산업 기사 요즘도 산업 기사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제 학습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IT 아카데미에 사전 학습반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좀 부족하다면 미리 사전 학습을 통해 가지고 실제 이 정식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반년인가 몇 개월 정도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들도 한번 조언을 당시에는 어떤 것들을 준비했는지 오히려 커리큘럼이 있었으니까 기존에 사전 학습반 했던 친구들 노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부인들이 한번 여쭤보면 가장 큰 그 지름길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또 이게 10개월, 11개월 거의 1년 정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또 한다고 해서 또 무작정 패턴 없이 막 자기의 라이프 사이클까지 다 망가뜨려가면서 한다고 해서 또 영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뭐 저는 잘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짐을 다닌다든가 뭐 이런 식의 패턴을 해서 좀 체력도 잘 단련해 놓는 게 되게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 잘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너무 당연한 것들이 가장 하기 쉽지 않은 것처럼 그런 것들을 잘 해놓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석훈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단 많은 분들이 그리고 비전공자분들이 이제 지원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2개월, 1개월 정도 남았을 때 뭘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들었을 때 대부분 뭐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IT 관련 직종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 씬에서 사용되는 기술이 계속 바뀌고 있고 트렌드도 바뀌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적성에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유튜브나 뭐 다른 뭐 스트리밍 서비스나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그 IT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경로가 굉장히 많아요. 조금만 검색해도 그거는 진짜 알 수 있거든요. 구글링을 좀만 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두 달에 끝낼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과정이라도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실제로 조금 더 해보시고 체험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이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적성을 고민하시기 시작하면은 10개월의 긴 과정이기도 하고 중간에 중도를 포기하기에는 또 아쉬움이 또 있잖아요. 자신의 시간과 뭐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고민을 해보시고 또 관련된 서적을 조금 읽어보시면서 이 시는 어떤 관련 직종이 있구나. 정말 많은 직업이 있거든요. IT 관련해서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처럼 데브옵스 엔지니어도 있고 뭐 인프라 엔지니어도 있고 네트워크 엔지니어도 있고 정말 많은 분야의 다양한 직종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직종 중에서는 어떤 직종이 맞을까, 그리고 그 직종을 가기 위해서는 스타트는 뭐 꼭 그 직종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백엔드나 뭐 프론트엔드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내가 스타트는 커리어를 여기서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라도 계획을 한번 해보시는 게, 그리고 그게 계획이 이제 잡히면 여러분들이 더 능동적이게 될 수 있고 나도 이런 걸 더 공부해야 되겠네. 과정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프론트엔드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면 프론트엔드에 관련된 내용을 배울 때 굉장히 집중도가 올라가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서버에 관련된 걸 하고 싶다 하면은 뭐 인프라 관련된 어떤 그런 클라우드 기반 교육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또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고 또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조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0번째 질문에 그 IT 일본 취업률이 높은데 실제로 양질의 기업에 취업 가능한지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IMF가 터져서 이 과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20년 전에. 그래서 그때는 취업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2010년 전까지는 100% 중소기업 중심의 취업이었어요. 그리고 2011년부터 이 K모브 스쿨이라는 새로운 이런 해외 취업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되면서 이제 중소기업을 넘어서 취업률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으로 저희가 했고, 성과를 한 30% 정도 저희가 졸업생의 한 30% 정도는 대기업 가네. 근데 이제 처우를 보니까 비슷한 거예요. 이게 처우를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2019년까지 진행이 됐었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CDP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 가든 개기업 가든 그 다음에 3년차, 4년차, 6년차, 7년차에 지금 뭐 하고 있냐? 괜찮아요? 어땠어요? 이렇게 그런 상태를 저희가 보는 게 지금 과제 되겠습니다. 일본 취업 후에 이직 연령 마지노선 이거 신지혁상 혹시 말씀해 주시나요? 일본 취업한 다음에 이직 연령 마지노선 이렇게 됐었네요. 이직 연령 마지노선은 이것도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이게 네. 보통 업계상 40대 좀 위기가 오는 것 같고, 보통 40 중반 뭐 이후로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를 가나 팀장이나 이런 매니저급들의 나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좀 넘어서면 좀 부담이 있는 확률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다만 이것도 개인 실력이나 레퓨테이션에 따라서는 극복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특히 외국계 같은 경우는 추천으로 아까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가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꺼려질 수 있는데, 만약 그 사람 자체가 그 업계에서 정말 레퓨테이션이 있고 추천한 친구들이 정말 되게 신뢰할 수 있는 일 잘하는 친구들이고
정말 강하게 추천한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도 극복할 수 있어서 이 경력이 어느 정도 이제 신입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이직이라서 경력이라서 일단은 본인의 커리어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라질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면 개인 차이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정말 잘한다면 되게 장수할 수 있고 이 업계에서 되게 못한다면 되게 단명해서 그냥 진짜 개인 사업을 요식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될 수도 있어서 그런 거에 비하면 정말 커리어 관리를 잘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아까 하나 여쭤보셨는데 이 면접 볼 때는 자신이라는 어떻게 보면 다른 게 아니라 상품을 어떻게 보면 기업에 자기를 잘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분명히 본인한테 강점이 되는 것들을 어필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꼭 단점을 물어보더라도 거짓말할 수는 없어요. 거짓말하면 저는 그거는 결국은 자기한테 결국 돌아오니까 그건 아니고 어차피 면접에서 걸러지고 불이치하면 또 물어볼 테니까 그런 것보다는 본인의 강점을 어필을 하고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매력적으로 나를 어필할 수 있을까? 그 경력이 됐던 인성이 됐던 뭐 태도가 됐던 간에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가지고 본인을 세일링할 수 있는 보면 다 엔지니어지만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프로그래밍만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기술 영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뭐 테크 세일즈라든가 이런 오히려 그런 부분이 커스터머한테 고객한테 더 다가가는 역할이기 때문에 일반 외국계나 이런 데서는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항상 나는 엔지니어니까 나는 사람 만나는 게 뭐 니 같으니까 뭐 싫으니까 이런 거보다는 할 수 있다면 그런 걸 자기가 할 의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항상 개발해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길어서 네네, 죄송합니다. 그렇죠. 시간 없는데. 네. 훈계하는 포지션이 되다 보니까 길어지죠. 네. 그 강석호님 아직 이직을 안 하셨으니까. 네. 혹시 하실 말씀 있나요? 이 부분? 네네. 그 저희가 만났을 때 이직 연령은 없었어요. 그냥 이쪽 IT 업계는 기술력이 있으면 60세 되셔도 IBM 가서 코딩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중요해요, 나이가. 이쪽 업종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을 추진한다. 그런 분들은 좀 있어요. 이 사람한테 IT 요 사업을, 클라우드 사업을 맡긴다. 이렇게 할 때는 그 회사에서 약간 나이를 보는 부분이 있는데 고객도 만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저희가 봤을 때 저희는 졸업생들을 많이 추적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여쭤보고 그러니까. 네, 앞에 계신 분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공자라고 하셔서 IT 계열 전공자라고 하셔서 그 전에 경력이나 이제 프로젝트 경험이 계실 것 같은데 과정 이후에 쌓은 부분을 제외하고 그 앞에 부분 그 과정 전에 쌓은 경력이나 아니면 전공이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아니면 과정 이후에 쌓은 지식이나 경험 프로젝트들이 더 도움이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정보 처리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커리큘럼들이 뭐 알고리즘, 뭐 컴파일러, 오퍼레이팅 시스템, 뭐 네트워킹, 데이터베이스, 뭐 AI 뭐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건 학문적인 부분이 우리 때는 강했고 사실은 오히려 IT 아카데미 와서 뭐 웹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현업에서 쓸 때는 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이제 그걸 바탕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우리가 다른 걸 새로운 걸 습득할 때 좀 더 쉽게 해주는 부분들은 당연히 도움이 됐다고 저는 보고 그건 심지어 지금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제 리눅스라든가 여러 가지 컨테이너 플랫폼이라든가 심지어 다 아시겠다 아파치, 톰캣 뭐 이런 류의 미들웨어 제품들이라든가 이런 거 다 제공하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 분명히 전공 지식들이 바탕이 돼서 좀 더 이해하기 수월하고 또 내부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수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또 지금 개발 직군으로 가실 때는 여기서 배운 걸로도 충분히 승부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IT 아카데미 들어오기 전에는 연구원이 있었어요. 연구원에 잠깐 있었고 근데 그게 전자 쪽이라서 그거보다는 컴퓨터 쪽이 저는 원래 전공이었고 하니까 그리고 전 동생이 IT 아카데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보다도 훨씬 기수가 위에요. 여동생이다 보니까 군대도 안 가고 그래서 3기라서 전 13기인데 그래서 일본에서 일했던 현재 동생 같은 경우는 독일계 회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어떻게 보면
성공 사례를 이미 저는 봤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저희 기수회 때는 이런 행사 같은 것도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저는 이미 제 친동생한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서 적응하고 좀 커리어 패스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는 조언도 많이 받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꺼리낌 없이 여기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IT 일본과 뭐 한국 선택하는 부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환율 이런 거 상관없이 저는 무조건 갔을 거라고 저는 봐요. 생각하고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왜냐하면 젊을 때 고생을 사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일본에 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경험이나 경력을 우리가 쌓을 수 있죠. 그다음에 외국어도 배울 수 있죠.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시간도 우리가 전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초기 단기에 조금 얘기가 샜지만 이어서 꼭 하고 싶은 얘기였기 때문에 연봉 같은 경우는 일본의 뭐 초반에 3천이 됐건 4천이 됐건 좀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나중에 뭐 직이라든가 직책이 올라가면 당연히 올라가고 일본의 연차가 한 10년차 이상 됐을 경우에는 웬만한 이름 있는 기업들을 봤을 때 절대 한국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연봉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정말 본인들이 성장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정말 좋은 회사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공자신가 보죠? 네네네. 혹시 뭐 이 부분은 전공 관련돼서 강석호님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전공 관련해서 저는 그럼 비전공자 해야 되나요? 근데 뭐 비전공자분들은 되게 뭐 망망대해에서 약간 공부하시는 기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과정에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신다면. 근데 그렇게 겁을 많이 안 내셔도 돼요. 여러분들 이 과정을 끝내게 되면 그 요구하는 조건이 뭐 모두 완벽히 기술을 다 알아야 되고 막 이런 정도의 수준을 원해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완벽히 안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겁내시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을 때 이제 얻어가실 수 있는 거는 어떤 기술을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적응을 하고 그걸로써 업무를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에서 이끌어주는 대로 잘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그리고 뭐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것들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취업을 성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과정 내에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원을 하시고 합격을 하시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인프라 네트워크 쪽도 이번 과정에서 같이 다룰 수 있을까요? 그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다면. 저희가 이제 인프라 쪽 수요도 많으시고 또 클라우드로 옮겨서 비즈니스하는 게 패턴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인프라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클라우드 기반 지식하고 리눅스거든요. 거기에서 풀스택 뒤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요청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그 메인 프레임을 안 쓰는 방향으로 지금 벗어나고 있어서 일본도요. 그래서 메인 프레임 하면은 또 교육 내용 커리가 달라져야 되는데 메인 프레임을 벗어나고 있으시더라고요. 다행히 일본에서 지금 IBM만 벗어나면 다 끝나버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클라우드 요 리눅스 부분은 필요해서 요거 하면 인프라 쪽으로 가시는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번 출장에서 확인했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질문 하시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그 앞에 계신 선배님, 네. 신지욱 선배님이시나 강석호 선배님 두 분 다 이제 현업에서 이제 오랜 기간 계셨잖아요. 이제 스마트 클라우드 IT 마스터가 취업하고 나서 1년, 2년 이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라 이렇게 오랜 기간 현업에 있었을 때 그때 가장 도움이 되셨던 점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생각나시는 그런 순간들 있으실까요? 첫 번째 잠깐 조금만 보충.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배우는 게 인프라 좀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저희는 또 인프라 쪽과 관련이 많으니까 인프라 네트워킹 쪽은 상대적으로 후반부에 조금 있긴 한데 어느 정도 맛을 보고 끝날 것 같은데 사실 이쪽으로 유명한 기업 많죠. 뭐 우리 아마존도 있고 MS도 있고 뭐 오라클도 있고 뭐 저희 회사 저희는 사실 IBM 쪽 계열이라서 사실은 IBM이나 레드햇도 있고 뭐 VM웨어라든가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쪽 분야를 하는 것도 되게 좋은 선택이라고 보는데 이런 데서 결국은 그 플랫폼상에서 올라가서 돌아가는 것들은 이런 응용 프로그램들이 또 많이 돌아가요. 특히 요즘에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부분이 엮이기 때문에 데브옵스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 SRD라든가. 그래서 개발 지식을 또 같이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나중에 이런 데서도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하나도 빠질 게 없는 커리큘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또 현업 어제 됐죠. 오래됐는데 뭐 기억에 남는다는 거는 사실은 저는 항상 감사하죠. 여기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그런 뭐 10개월의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어느 정도도 보조를 해주고 또 좋은 동료들이 생겼잖아요. 동기들이 생기고 근데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자체를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 자체에 항상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뭐 졸업하고 후에도 저는 그 당시에는 일본 회사 소속이었지만 채용을 위해서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채용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그 일본 회사에 있다가 한국 와서도 또 회사가 저는 아셈타워에 있거든요. 현재 아셈타워에 있다 보니까 또 가깝고 하니까 항상 진짜 오랜 시간 동안 뭐 좋건 나쁘건 간에 항상 정말 고향에 오는 마음으로 오는데 그런 순간순간이 항상 기억에 남고 또 이렇게 여기 아직 예비 후배들이긴 한데 우리 석호님도 직접 본 적도 있고 이렇게 와서 선후배들 만나는 자체도 저는 항상 좋은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뭐 직접적으로 저는 커리어 자체는 이미 어느 정도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뭐 특별히 뭐 추천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그런 거는 없어요. 전혀 그런 건 없고 단지 만나면서 또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또 업계 트렌드 같은 것도 제가 어느 정도 저는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거 말고의 뭐 라인이라든가 LG CNS라든가 뭐 삼성전자라든가 반도체 쪽에서 일하는 우리 선배도 있고 이런 동기 선후배들 만나서 얻는 그런 인사이트들 그 얘기들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활력소도 되고 재미도 있고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가 다 그리고 오늘조차도 우리 예비 후배들 만나는 조차도 되게 기억에 남는 순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말 여기 저는 오랫동안 왔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수진들이나 우리 협회 분들이나 다 선생님들이 다 정말 진심으로 뭐 제가 다 들었을 때는 뭐 꾸미는 게 하나도 없고 과장된 것도 없고 정말 있는 그대로 다들 여러분한테 도움 드리려고 전달해 준 정보들이라서 이것들을 정말 믿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과정은 계속 말하지만 쉽지 않은데 그 쉽지 혼자 하면 진짜 쉽지 않아요. 혼자 하면 쉽지 않은데 여기서는 끌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다 가이드를 해주시잖아요. 그 조언을 해주시고 그때 맞춰가지고 사례도 다 보여주고 거의 뭐 우리 게임으로 치면 버스 태워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스스로 하는 거지만 수많은 것들을 옆에서 다 보조를 해주고 서포트 해주고 오라 씌워주고 뭐 다 해주는 힐링 해주고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전혀 걱정할 거 없이 본인 하는 거에 집중해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부담을 갖거나 열심히 하는 각오는 해야 되지만 뭐 아까도 우리 석훈님 말씀하셨지만 뭐 부담스럽거나 뭐 이런 거 없고 여기 커리큘럼만 충분히 집중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말이 또 길어졌네요. 제가 끝이 되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네. 석호님, 예,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 질문 2개 주신 거에서 혹시 끝인사와 함께. 네. 그 첫 번째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네,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끝에 이제 간단하게 조금 배우게 될 것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앞에 배우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네트워크 쪽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를 조금 고민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매니지먼트 쪽에서도 대부분을 코딩화해서 이제 자동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프라 엔지니어에서 네트워크 쪽은 아니지만 이제 서버랑 스토리지 쪽을 관련해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컨피그레이션을 한다든지 OS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했을 때 요즘에는 뭐 꼭 명령어를 일일이 넣어서 한다기보다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자동화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 이제 기초는 결국에 프로그래밍을 아무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부하시고 이제 이 연결되는 이 파이프라인 구축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아마 조금 면접 때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CIT 마스터 과정을 하면서 이제 기억에 남는 것들은 이제 과정이 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저는 단단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지만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되게 도와줬어요. 친구들도 그렇고 같은 동기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선생님분들도 제가 상담 요청하면은 시간이 끝나도 이제 해주시고 또 일본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쉬는 날에도 제 이력서를 이렇게 첨삭을 해주신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제가 라쿠텐이라는 기업에 합격을 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제 혼자서 막 이렇게 준비해서는 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정에서 어떤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최대한 도와드리려 하는 거고 또 이런 것들에 인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선배님들을 만나고 하면서 또 배우는 것도 있고 또 다시 동기부여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이런 것들을 과정을 들어오셔서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